이걸 지금 시행 중이야 우리 해군이. 나 씨발 해군 쌌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쌌다니까. 참모총장님 저 싸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작전사령관님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진짜 2025년 군대 처우 개선이 아주 대폭 상향된 것에 대해서 오늘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도가 살아난 군대 처우 개선 현황. 원래 우리 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직업군인이 일단 봉급이 굉장히 작아요. 두 번째 문제는 수당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자, 일단 병사는 올해로 병장 기준 205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내일 준비 지원적금인가 또 이게 적금을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뭐 50여만 원 정도 이제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전역할 때 한 방에 거기에 추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봉급은 150만 원입니다. 뭐 육해공군 어디를 가든 간에 병사로서 한 2천여만 원 모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육군 기준으로는 1년 반 근무하잖아.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병장의 기간은 해군과 공군이 육군보다 더 길어요. 모을 수 있는 돈도 뭐 해군, 공군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냥 징병으로 끌려온 입장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분들은 그냥 본인이 입맛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이제 간부들에 대한 것이죠. 일단 이게 올해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봉급표인데, 자, 하사 1호봉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200만 원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세전 기준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세전 기준이라서 세후 계산기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때려보시면 나올 건데 이따 그것도 다 계산을 해볼게요. 다음 소위도 2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대위 올라가면은 270만 원 받습니다. 처음에 사관학교 출신이면은 2호봉이 더해지니까 대위 가자마자 293만 원이 찍히고요. 부사관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중사쯤 되면은 이제 200만 원 중반대로 올라오고요. 근데 이 본봉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사회에 일괄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하사는 구급 공무원에 준하게 월급을 받고요. 뭐 중사는 몇 급, 상사는 몇 급 이런 식으로 각 급수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떼는 거는 세후 계산기, 연봉 계산기라고 치면은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 치자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세후 18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여기서 군인은 연금 떼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해요. 민간인보다 연금을 거의 한 2배 가까이 떼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뭐 여기서 이제 170만 원대 이렇게 받을 거긴 한데 결국엔 근데 연금으로 그거는 이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하는 게 맞습니다. 봉급이 그 작년 대비해서 직업군인 전체는 3%의 본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초급 간부의 경우 6.6%가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두들겨 맞았던 그런 본봉들이 지금 거의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수당, 장교 1,500만 원, 부사관 1,300만 원. 이거는 뭐 제가 혹시나 금액이 세세하게 약간은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뭐 수정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조사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약간은 틀릴 수도 있잖아. 기조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게 있고 하사랑 소위가 200만 원입니다. 세후는 170여만 원 받게 됨. 자, 170만 원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당이 붙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들어오는 수당들이 있어요. 정근 수당이 있고요. 직급 보조비가 있고요. 가족 수당이 있고요. 주택 수당이 있습니다. 관리 업무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령부터 그리고 여기에 또 그것도 있다. 정액 급식비. 군인한테 정액급식비는 모두가 똑같아요. 1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당은 올해부터는 16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숙소 안 받은 사람 기준이야. 숙소를 받는 사람은 저 주택수당을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4만 원 플러스고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럼 3만 원 플러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논외지. 자,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계급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하사는 16만 5천 원, 중사 17만 5천 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준이 20만 원, 대위 25만 원이야. 이렇게 고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정근수당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복무 연수가 5년 미만이면은 월 3만 원씩 추가가 되고요. 5년에서 7년이면 4만 원, 뭐 5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최대 10만 원까지 월 추가 금액을 받는 겁니다. 뭐 3에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주택수당은 안 받는다고 칩시다. 이거 나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 요 3개 받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약 35만 원 정도에서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후 170여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30에서 40만 원 정도 더하니까
210만원, 220만원 요 정도 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의 200만원 넘겼다. 일단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2025년에 뭐 법도가 살아나는 거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제 막노동 뛰러 가도 300은 받는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수당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초과근무 수당이죠. 2023년까지는 전방 근무자 아니면 함정 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월 최대 67시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육상 근무자 28시간 이랬는데 2024년에 이게 100시간이 됐죠. 2025년에 100시간에서 150시간 함정 근무자랑 항공기 관련 근무자들 뭐 정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 해군 뭐 육상 근무자들이 67시간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방송 때 얘기를 했었죠. 이거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루 최대 4시간 인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일 8시간, 주말 14시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대단하죠? 그럼 사실상 뭐냐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8시간을 해주니까 사실상 현역 공무원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야. 이게 근데 참고로 GP는 200시간입니다. 육군의 GP는 200시간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심층 분석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걸 설명드리면은 자, 육군 같은 경우는 200시간이나 150시간을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절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도 있겠지만 엔간해서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급이 얼마인지를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초과근무 수당 단가입니다. 자, 하사가 1030원, 이 중위까지도 이 4계급 같은 경우는 10,000원이니까 뭐 기본 시급이라고 봐야죠. 뭐 상사, 원사, 준이 쭉쭉 올라오고 대위가 개 많이 받아요. 14,395원이야. 괜찮죠? 그럼 그냥 단순 계산만 때려보자고. 150시간을 채웠다. 그러면은 하사, 소위, 중위는 15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야. 여기 170여만 원 세후 금액에서 3, 40 정도 더한 다음에 여기에 15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350만 원, 360만 원 요 선 정도 받는 거야. 실수령으로 이렇게 받는 겁니다. 대위 기준으로 해볼까? 14,300원이 나갈까? 214만 원 정도 추가가 되죠? 자, 대위가 1호봉이 약 실수령 250, 60 정도 받는데 거기에 200만 원 추가되는 거잖아. 474만 원에 여기에 정군수당 있죠? 뭐 있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였죠 아까? 대위는 45를 더해야 돼 여기다가. 그죠? 직급보조비가 25만 원이니까 그러면 519만 원이라는 돈이 찍힙니다. 대위 실수령 500이야. 대위 500만 원 받는 시대가 왔어. 졸라 많이 받는 겁니다 진짜. 그냥 계급별로 다 해보자 한 김에. 중사를 6호봉 기준으로 해볼까? 요 정도 선에 많이 몰려있잖아. 약 230에서 260 요 사이잖아요 본봉이. 240 받아도 216만원, 한 220만원 정도가 이제 실수령이라고 치자고. 나이는 뭐 20대 중반, 뭐 후반 요 사이일 겁니다. 몇 천만, 10만, 100만원, 400만원 정도 받는다. 배를 타면은. 그리고 그럼 상사 보자고. 상사가 본봉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고. 250, 260 정도 받는다 치면은 상사도 470 받네. 이건 젊은 상사야. 말 그대로 30대의 젊은 상사 기준이라고. 한 20년 가까이 한 상사야. 그러면 이제 500만원대 받는 거야. 자, 원사 같은 경우는 400만원대가 본봉이야. 원사 574만원 이 정도 받아요. 이 정도 실수령을 받는다.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소령부터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 소령 때 다시 한 380만원으로 줄어든. 연관장교부터는 월급이 깎입니다. 대위 때 500 받다가 소령 때 380 정도 받아요. 꺾입니다. 물론 소령부터는 여기 보면은 관리 업무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30만 원대 받고요. 이제 4급 공무원부터 관리 업무 수당을 받거든요. 초과 근무 수당이 없어집니다. 이 계급부터는. 관리 업무 수당은 기준이 얼마냐? 본봉의 9% 정도를 받게 돼요. 일단은 근데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을 풀을 찍어야 이 정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150시간을 찍을 수 있냐? 뭐 GP, 조피 200시간 찍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육군, 해군, 공군을 비교를 해드릴게. 여기서 해군이 결론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공군은 애초에 초과 근무를 150시간까지 찍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뭐 조종사나 뭐 그 정비사나 이런 몇몇 그 어떤 보직들 빼놓고는 사실상 초과 근무를 한 달에 저렇게까지 찍는 곳이 거의 없어요. 플랫폼을 타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 공군 6만여 명 중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자, 일단 근데 잠깐 보시기 전에 광고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게 바로 라시반 남성용 빤스입니다. 아주 이게 포장부터 고급스럽죠?
오늘 해군 처우 개선 되는 거 정리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빤스에 지렸는데 지리자마자 말라버려. 진짜. 이게 아주 그냥 청결의 그냥 끝판왕이야.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이죠? 요즘 이게 진짜 핫한 남성 속옷인데 한 달 동안 착용해보고 지금 광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까? 라시반 빤스예요? 라시반 보이지? 저 라시반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짜라란. 네. 이게 냄새가 진짜 좋아. 아주 좋아. 이게 치톤피드랑 그 고추냉이 그 나노 캡슐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 우리 소중이에도 아주 상쾌한 느낌이 나게 한다 그 말이야. 이 팬티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이 기둥이랑 랄부가 분리가 돼 있다니까? 여기 랄부. 여기 기둥이야. 기둥이랑 랄부랑 이 마찰을 진짜로 줄여줘가지고 땀도 안 차게 되고요. 냄새도 안 나. 땀 차면은 사실 우리 남자들이 맨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알을 정돈하잖아. 허벅지에 붙었다든지. 이 라시반 빤스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참고로 이게 우리 알의 온도가 그 우리 몸의 체온보다 뭐 약 2도 정도 낮은 33.3도가 가장 좋은데 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우리 올챙이들이 힘을 못 써가지고 생명 잉태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라시반 빤스를 입으면은 우리 올챙이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최적의 온도로 알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스피드업 드라이 기능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특수 원단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감촉도 진짜 좋고 제가 이게 물을 뿌려볼게. 됐다. 이 물을 뿌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벌집 모양으로 말라. 원단 소재가 아예 달라요. 이 좀 지나면 바로 마르거든요. 원래는 이런 드로즈용보다 이 보통 사람들이 트렁크 팬티를 선호하는데 저는 이게 라시반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라시반 빤스만 입습니다. 진짜. 뭐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군인이나 군인 가족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해군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임무 수행을 하니까 이 며칠간 입을 속옷들도 10장 이상씩 막 가져가고 막 하잖아. 캐리어나 이런 데 넣어서 가기, 배낭에 넣어서 가기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게 야전뿐만 아니고 사무실에서 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엉덩이에 땀 차고 랄부에 땀 차는 거 매한가지거든. 근데 이때 이 라시반 빤스를 이용하면은 이 부피도 작고 또 땀도 배출되고 이 향균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나라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의 올챙이도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가 나온 아들한테 또는 뭐 부모님한테도 선물용으로 제격이야. 아, 부에서 뭐는 빼야지. 이 라시반 팬티가 경남 창원에 있는 기업인데 매해마다 실제 우리 해군 기부를 하는 업체입니다. 진짜 애국 기업입니다. 이 대표님이 아싸 참수리 구독자 전용으로 해가지고 링크를 아예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 더보기란에 보면은 구독자 사람들한테만 지금 한정 판매 수량으로 2주 동안만 링크를 여는 거고 거의 60% 가까이 할인을 하니까 완판되기 전에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라시반 팬티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자 육군은 약 36만 정도의 인원이 되잖아요. 병사가 약 80%야. 그럼 간부가 20% 정도 된다고 치면은 실제로 GPGOP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GPGOP 200시간, 150시간 인정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극소수입니다. 그럼 본인이 육군 부사관으로 가든 육군 장교로 가든 했을 때 이 풀수당을 채울 수 있는 자리로 일단 가는 것도 힘들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육군은 지휘관분들이 정말 아직도 좀 계몽이 안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초과 근무 수당을 못 찍게 한다 그래요. 뭐 감찰이나 이런 데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한대. 우리 부대는 초과 근무가 없는 야근하지 않는 아주 행복한 가족 같은 부대예요. 뭐 이거를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육군은.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공군은 원래 없다. 야근 안 함. 일단 공군은 6만인데 해군은 4만 1000명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군은 장교가 약 6,900명이고 15%를 차지합니다. 부사관이 약 50%를 차지하고요. 약 65%의 인원이 간부예요. 그 중에서 배를 타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장교 같은 경우는 함정장교, 정보장교, 정보통신장교나 병기장교나 보급장교들은 위관 때 한 번, 연관 때 한 번 타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를 타고요. 부사관은 대부분의 직별이 배를 타요. 배 안 타는 직별은 헌병이랑 뭐 정운 정도? 웬만하면 배를 다 탄단 말이야. 장교는 이제 연관장교부터는 좀 덜 탄다고 해도 부사관은 대부분 많이 탄다. 근데 부사관은 초과근무수당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모든 계층이 다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하루 최대 평일 8시간, 주말엔 14시간까지 인정을 해주잖아요. 150시간을 채우려면 일주일 배 타면 이렇게 쌓인다는 거지. 한 번 갔다 오면 67시간 차네. 아 맞다. 제가 계산 또 잘못한 게 있는데 참고로 여기 10시간 더 있습니다. 이거 기본급이야. 기본 실적급 있잖아.
이게 약 10만원씩 더 추가해야 돼. 10일 배 타면은 주말 휴일 기준으로는 150시간 꽉 차고 평일은 18일 타면 150시간을 차요. 다 거기 일단 배를 타는 순간부터는 그냥 초과 근무가 시작이야. 그냥 8시간 이상부터는 무조건 초과 근무입니다. 그거는 해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업 공무원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배를 타가지고 150시간을 못 채울 수가 없어. 배는 보통 어떻게 돌아가냐? 일주 출동, 일주 대기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일주일 출동하면은 68시간이야. 그죠? 한 달에 2주 타. 그 정박주에도 하루 한두 시간씩은 초과 근무가 차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를 타면은 엔간하면은 그냥 150시간이 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진짜 안타깝게도 이게 하루에 4시간씩 인정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이게 그냥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거야.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뭐냐? 자, 육군은 GP, GOP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행정 처리가 안 되는 게 육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인이 초과 근무 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야. 매일매일 그 다음날 초과 근무할 거 올려놓거나 오늘 초과 근무할 거 올려놓거나 해서 그거를 지휘관 상급자한테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퇴근할 때 또 그 보여주고 여기 공무원증 찍고 요 지랄을 맨날 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대에 있어본 분들 알 거예요. 장교 부사관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사전에 초과 근무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사후 신청하고 뭐 하려면 또 결제 받아야 돼. 사람이면 살다 보면 그렇게 매일매일 그거를 진짜 부지런하게 잘 찍어가지고 정산에 입력하면 되는데 그 입력하는 것도 일이야. 그 옛날에 그래서 야매로 하는 막 상원사들 그것 때문에 초과 근무 다 삭감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돼. 그냥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옛날 그런 군대가 아니야. 생각보다 복잡해. 결제 안 해주는 지휘관 만나면 어쩔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육군에. 저 오늘 초과 근무 하려고 신청서 올려놨습니다. 그 과장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대대장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런데까 야 너가 무슨 일을 한다고 초과 근무를 하냐? 응? 법도가 무너졌구만. 새끼 이거 빨리 동태탕이나 사올 수 있도록 해. 뭐 요지랄 한단 말이야. 아 진짜 실제로 육군에는 좀 미개한 부대가 많아요. 그래서 200시간이라는 걸 채우려면은 매일매일 초과 근무를 8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150시간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해군은 일괄 행정 처리 해줌. 해군 함정 초과 근무 수당은 일괄 행정 처리 해줍니다. 배에서 한 방에 이제 모든 승조원을 그냥 초과 근무 딱 정산이야. 왜? 배는 뺑기를 칠 수가 없거든. 뭐 속된 말로 뭐 육상에서 이렇게 뭐 야매로 찍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다시 또 뭐 찍고 막 이지랄 해갖고 초과 근무 막 야매로 막 결제받고 이런 게 불가능한 게 해군이에요. 왜? 배가 나갔어. 어떡할 거야? 뭐 거기서 뭐 도망칠 거야? 바다로 뛰어내려서 다시 집까지 헤엄쳐가지고 집에서 쉬다가 배 들어올 때쯤에 다시 딱 나가가지고 배 헤엄쳐가지고 배에 들어가서 출동 다 끝나고 온 척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배는 그냥 일괄적으로 본인이 초과 근무를 누르지 않아도 애초에 함 행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항해 일지가 있어. 아예 그냥 인사명령처럼 그게 나와. 그 기록이 그냥 아예 찍히고 GPS에도 다 찍히고 이 배가 어디서 뭘 했고 다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남아. 그래서 해군은 가만히 있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초과 근무 신청을 하고 결제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야. 열심히 그냥 배 타고 전투에만 전념하면은 이 돈을 다 받아간다고. 육군은 절대 불가능해. 공군은 애초에 초과 근무 자체를 많이 안 해. 자, 이 돈을 받으려면 어쨌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요즘에 또 바뀐 거를 또 제가 2가지 정도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해군이 당직과의 싸움 아닙니까? 당직이 정말 많고 출동도 정말 많아서 실제로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래, 해군 돈 많이 받아가는 건 알겠는데 가족을 못 보지 않냐? 한 달 30일 동안 바다에 20일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럴 바에 나 저 뭐 500만 원 준다 해도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이거를 직접 보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 때였어. 한 5년 10년 전에는 이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빡센 거고 이거보다 더 안 나가는 배들도 많아요. 일단 해군이 요즘에 크루 근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함대 사령부에서 지금 신형 참수리 고속정에 시범 적용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 나중에 제 영상에 나올 건데 뉴스 기사에 나온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도입됐냐? 2024년 후반기부터. 일단 이 제도는 미국이랑 해경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진 법도입니다. 진짜 좋은 시스템이에요. 크루 근무가 승조원이 크루 단위로 교체를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시행 중이야, 우리 해군이.
나 씨발 해군 쌌다니까. 씨 너무 좋아하고 쌌다니까. 참모총장님 저 싸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작전사령관님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진짜 이거를 드디어 도입을 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다 이제 해군분들 원래 알고 계셨으니까 진짜 좋은 제도야. 자, A, B, C, D라는 배가 있으면 옛날에는 A 배에는 A 배 소속 승조원들로 꽉 차 있고 B 배에는 B 승조원 꽉 차 있고 C는 C 승조원 꽉 차 있고 D는 D 승조원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노예 유성용함 소속이야. 그럼 난 노예 유성용함만 타는 거 아니야. 얘는 옆에는 감금찬 함을 타고 있대. 그래 감금을 맨날 당한대. 그럼 감금찬 배 소속이면 감금찬만 타는 거 아니야. 근데 크루 근무제는 뭐냐? 배는 배고 크루는 크루야. 이게 별도야. 승조원 크루 A팀, B팀, C팀, D팀, E, F까지 있다. 이런 식이야. 자, A라는 배가 일주 출동을 했어. 돌아왔어. 그러면 일주 정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A라는 배에 A 크루가 탔어. 소문자로 적을게요. A 크루가 탑승한 A라는 함정이 일주 출동을 갔다 왔어. 그럼 이 정박주에는 누군가는 또 여기 출동을 뛰어야 되잖아. 교대를 해야 되잖아. A라는 함정이 이번에는 B 크루를 태우고 출동을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로 B라는 함정에 C 크루가 타. 그 다음 주에는 D 크루가 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는 배고 사람은 사람이야. A팀이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면 정박해도 이제 이 배는 육상에 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만 다 내려. 너네 쉬러 가. 그 다음 다시 새로운 크루가 다시 타. 다시 가. 이게 크루제야. 배는 언제 쉬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배를 그러면 365일 항해를 시키냐? 그럼 배 고장납니다. 그죠? 배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함정 같은 경우는 1년에 3분의 1 정도가 정비 시간이에요. 그러면 365일 중에 약 100일 정도 수리를 들어가야지 그 배를 30년 정도 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260일 정도를 그러면 승조원들은 200일 정도를 배 타고 항해를 나가냐? 그럴 순 없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 옛날에는 돈도 못 받고 가족도 못 보고 20일은 바다에 떠 있고 이지랄을 해서 사람을 갈아 넣었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배는 배대로 굴려. 사람만 빼. 그 다음 다른 크루 태워. 나가. 또 들어와. 사람만 빼. 다른 크루 태워. 나가. 그 다음 이 배가 쉬어야 돼 이제. 그럼 이 배를 잠깐 정비소에 또 맡기는 구간에는 이제 B라는 배를 데려와. B라는 배에 사람 태워. 나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데 이거는 미국이랑 해경에서 이미 시행 중이었고 미국에선 잠수함의 시행을 특히 처음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가 있냐? 배는 배대로 신형 함정일수록 전방에 더 오랜 기간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크루원들은 옛날에는 30일에 20일 정도 배 타고 나갔다면 지금은 크루제를 도입한 그 함정 같은 경우는 30일 중에 10일만 배를 탄다고 보면 돼. 일주 출동을 나갑니다. 일주는 전투력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크루는 내려. 2주차죠. 3주차. 3주차 때는 정박 임무. 정박해서 교육, 훈련. 정비도 하고. 졸라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의 사이클인데 해경이랑 똑같아 지금. 미군하고 똑같아. 그리고 150시간 받아. 꽉 채우면 이렇게 받아 돈.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거야. 이 승조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존나 잘 쓴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참모 총장 행님이 양용모 행님이 온 다음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다 바뀌었어. 용모 형님 사랑합니다. 저랑 물론 같이 근무해본 연은 없지만요. 저희 잠수함 장교 출신이시니까. 내가 볼 땐 이 잠수함 장교라서 또 이렇게 잘 바꾼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왜냐면 잠수함 장교들이 개빡세잖아. 본인도 이게 젊은 날에 이게 다 시달려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갈아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선진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꾼 게 아닌가. 또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해군 또 잘한 거? 이제 이것도 작년 정도부터 제대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두 통합당직 부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현문당직이라는 게 있어. 현문당직. 배마다 앞에서 당직을 쓰는 거야. 병사랑 부사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명씩 해갖고 배 앞에 입구를 막고 지키고 있어. 정박해 있을 때. 배가 육상에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는 이 배에 어떤 신원 미상자나 이 북괴군이 잠수해가지고 우리 배로 침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싸 참수리 같은 이 불수부자 새끼가 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프리다이빙으로 잠수해가지고 배를 뚫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문당직이라는 걸 존나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배마다 각각 따로 했다고. 왜냐면 배 하나가 부대 자체라는 개념이 해군에는 있기 때문에 배를 하나의 건물, 하나의 부대로 보는 거야. 자, 그림판으로 제가 그려줄게요. 부두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항구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잖아. 배가 이렇게 한 척, 두 척, 세 척,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양옆에 이렇게 붙는다고. 끈으로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조기 끄듯이 이렇게 다 끈으로 묶어놔서 여기 이렇게 정박해 있다고. 여기가 A 부두고, 뭐 여기가 B 부두고, 여기가 C 부두, 뭐 D 부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막 8척씩 막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배가. 그럼 이 배 하나하나에 다 당직자들이 다 요 앞에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세 척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호줄로 이렇게 엮어놨다고. 그림을 못 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배에 이렇게 사다리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현문 사다리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 있다니까? 우리 배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배 들어오면 다 몽댕이로 뚝배기 깨버릴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 다 이렇게 한 명씩 다 지키고 있다고. 배마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게 이제 현문 당직이야. 이거를 우리 해군 창설 이래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이 배에 고작해야 승조원이 뭐 예를 들면 뭐 30에서 뭐 100명 사이인데 현문당직 2명씩 세우면 하루 3직으로 현문당직을 돌려도 몇 명이 서야 되냐. 그러면 당직을 진짜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현문당직 계속 쓰는 거야. 정지 누구냐? 감구 3회 실시하겠다. 오징어 네 얼굴 오징어 네 얼굴 누구냐? 북한 계례군이다. 용무는 남침 필승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지랄을 요 앞에서 이게 3명이 존나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는 참고로 부두입니다. 이 부두에 들어오려면 여기는 군사구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육상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려고 해도 여기 앞에서 헌병들이 또 이렇게 막고 있어. 이미 헌병들이 부두 앞 입구에서 총 들고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 자체가 없는 구역이야. 손들어 움직임 쏜다. 오징어 육개장 네 얼굴 씨발로마 하면서 하다가 누구냐? 북한 계례군 남침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지랄 해갖고 뚫고 와갖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걸 뚫을 거라는 가정하에 만들어놓은 게 현문당직이야. 여기 오면서도 CCTV가 여기 지금 몇 개가 이렇게 전봇대에 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없앴냐? 처음엔 춥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컨테이너 부스 같은 걸 만들어줘서 이 배마다 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쉬라는 거야. 여기서 당직을 쓰다가 여기서 이제 신원 미상자가 나오면은 몽댕이로 때려잡아라. 처음엔 옛날에는 비닐 이렇게 타프 있잖아. 캠핑 갔을 때 쓰는 타프 있지. 여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비닐로 이렇게 덮여있던 비닐 타프를 쳤다고. 이걸 배마다 하나씩 이렇게 놔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것도 일이고 하니까 이번에 육상에다 부스를 하나 만들어줬어. 이 부스를 만들었는데 이 부스만 만든 거는 사실 효과가 없잖아. 이 비닐 타프랑 뭐가 다르냐.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함대 갔더니 느낀 게 뭐냐. 이 부스에 당직을 통합해서 쓰는 거야. 통합해서. 이 6척 중에 한 명만 나오는 거지. 오늘은 너네 배 이런 식으로 바꿔서 통합으로 당직을 서게 만든 게 통합당직 부스입니다. 아주 칭찬해.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시행이 왜 안 됐냐. 사람이 넘쳐나던 시대야. 장교 부사관도 지원율 막 빵빵해. 사람 많으니까.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당직 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미개했던 거죠. 군대가. 노동을 더 막 그렇게 부려먹고 그냥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지. 사람 귀한지 모르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부족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그래도 획기적으로 많이 바꾸려는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해군을 막 더 까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거의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더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켜 드리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군대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를 모아서 나갈 수 있는가? 하사가 의무복무가 4년이죠. 배를 타면 350만 원이죠. 배를 3년 타고 1년 육상 근무했다 칩시다. 자,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죠. 근데 여기에 명절 떡값에 성과상여금까지 있잖아. 자기 본봉만큼 2번은 더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400만 원 더하면 되겠죠. 4,600여만 원 정도를 실수령으로 받습니다. 배를 3년을 탔다. 그러면 1억 3,500에 그 다음에 그냥 육상 근무를 했다. 만약에 200 초반 받을 거야. 그러면 220 곱하기 12개월에 본봉 2번 더해야 되잖아. 400 더하고 3,000 받네. 근데 여기 또 뭐 있죠? 장려수당 1,3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인가?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여기다 또 퇴직금도 있어. 뭐 이 정도 받게 될 건데 그래도 다 더해보자고. 부사관 4년 하면은 1억 8, 9천만 원 정도 받는 거야. 아, 4년 하면 퇴직금 900인가요? 혹시나 본인이 육상근무 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1억 7천에서 9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법도가 무너진 새끼들은 이렇게 받으니까 차를 뭐 아반떼 뭐 또 N을 사가지고 기집년 태워가지고 진해로 한 바퀴 스윙 돈 다음에 출산율에 기여하려고 또 용물 쓰려고 연병들을 하는데 돈 착실하게 모아봐. 한 달에 100만 원씩 써갖고 1200을 썼다 치자.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솔직히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 나이에? 그죠? 4년 동안 5천만 원을 써도 1억 2천에서 1억 4천을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여기서 저 같으면 더 극대화하겠죠. 한 달에 50만 원으로 본인의 모든 삶을 끊어내란 말이야. 알뜰폰 쓰고 자전거 타고 난 국가의 몸이고 내 몸이 아니다. 난 뒤졌다 생각하고 20살 때 딱 들어가서 4년하고 24살에 딱 나와. 1년이면 600 쓰죠. 그렇게 해서 4년이면 2,400밖에 안 써. 착실하게 모으면 1.5억을 모으고 나온다. 물론 근데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왜? 돈을 모을 능지가 안 되거든. 그니까 절제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라 그 말이야.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S&P 500이나 자 배당주 투자 배당 재투자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배당 재투자 계산기 같은 거에다가 때려 넣어 보세요. 자, 만약에 본인이 1억 5천만 원이 생겼어. 시가 배당률이 지금 미국 SCHD 같은 게 한 3.8%, 3.6% 요 사이 주거든요. 한 3.7% 준다고 치고 배당 성장률이 1년에 12%입니다. 배당주 시가 성장률이 그래도 1년에 7% 정도 나오고요. 월 추가 투입금이 자기가 전역한 다음에도 한 달에 자기가 100만 원씩 모은다 치자. 자, 그럼 투입금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3%라고 치자고. 그렇게 해서 월 배당금 목표 금액이 200만 원씩 나오게 자기가 세팅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보자. 10년이면 돼. 10년만 그렇게 살면 월 203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30대 중반에 이룰 수 있는 돈이야. 이렇게 계산하니까 피부에 확 와닿지 않아? 이 상태에서 그럼 300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나오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13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1년 뒤에 400만 원 받습니다. 자, 그쵸? 해군 부사관 4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해군 장교하면 자, 3년짜리 하면 장려금 요즘에 1,500만 원 받고 일단 시작을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3년 하면 그래도 한 700 나오지 않을까? 소위도 마찬가지로 그죠? 하사랑 비슷해. 350을 받는데 자, 이게 OCS잖아. OCS 장교 3년이잖아. 3년 중에 1년이나 2년만 배를 타요. 절반은 배를 안 탔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1년에 4,500, 600 정도 받죠? 곱하기 1.5를 하면 6,750이죠? 6,750만 원. 육상 한 3,200 정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1.5배 해봐. 4,800이야. 근데 여기 장려금이랑 퇴직금까지 다 합쳐봐. 1억 3,750이죠. 1억 3, 4천이야. 나올 때 27살이나 8살이야. 1년에 600만 원씩만 쓰고 착실하게 잘 모으면 1.1에서 2억. 차도 사고 쓰면 8천 정도? 이 정도 모으게 되겠죠? 5년짜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이거 3년 하면은 여기 1억 3, 4천이 더해지죠? 여기서 이제 대위 때 2년을 더해야 돼. 대위가 실수령이 520만 원이면 1년에 뭐 6천에서 6,200 정도를 받게 되는데 성과상여급이랑 명절 떡값이랑 600 정도 더 더해줘야 돼. 6,800. 연봉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배를 1년을 대위 때 탔다면 이렇게 받을 거고 안 탔다면 직급보조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45만 원을 더하면은 실수령 한 달에 350 정도는 나올 겁니다. 4,800 정도 받게 되네요. 5년 총액은 와 2억 4천에서 2억 7천이야. 5년 하고 나오면 29이나 30의 전역. 그럼 얼마 모을 수 있을까? 잘 모았다면 2억 1천에서 4천을 모았겠죠? 아마 대위 땐 차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차도 사고 적당히 쓰면 곱하기 5년이니까 6천을 썼고 거기에 차 3천만 원짜리 샀다고 칩시다. 9천을 썼죠. 그래도 1억 5천이야. 괜찮지 않냐? 나이 30살 즈음에 전역해가지고 5년 군대에서 빡세게 진짜 나라 지키고 와. 대신에 억울해하지 마. 돈 주잖아.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난 솔직히 5년이야. 5년이라고 봐. 자, 그럼 7년짜리 한번 또 계산해볼까요? 2년 대위를 한 번 더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뭐 호봉이 쌓여가지고 본봉이 더 올랐을 거야. 호봉이 더 오르고 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는 값이. 그럼 얼마야? 3.6억에서 4.1억이야. 근데 만약에 군장 학생이야. 대학교 학비도 군대에서 다 내줬지. 잘 모았다면 600만 원씩 7년을 썼어. 3.2억을 뭐. 근데 이렇게는 살지 말자. 이 7년 동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적당히 쓰고 차도 뽑으면 1200씩 7년이죠. 거기에 차를 또 3천만 원 정도 샀다. 1억 1,400을 썼죠. 2억 4천. 이 정도 되는 거죠. 30대 초반에 2.4억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고민되지 않아요?
똑같이 SCHD에 넣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적당한 데 취업해서 이제 100만 원씩밖에 못 모으게 되는 사람이었어도 200만 원 월 배당금을 만드는 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혼자서 사는 소소한 파이어는 가능하겠다. 30대에 가능함. 만약에 그럼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10년 후에 가능하죠? 딱 40줄 돼서 40대 초반 되면 한 달에 352만 원씩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월 1000만 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 1000만 원 받는다. 1100만 원이 17년 후야. 그러면 몇 살이죠? 40대 후반 50쯤 됐을 때 1176만 원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월 추가 투입금 100만 원씩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0원으로 시작하면 23년이라 걸려. 확 줄여준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해군 장교 부사관 입대하는 거 지금 시점이 최저점이다. 풀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처우 개선이 잘 됐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군입니다. 해군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육군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군은 초과 근무가 별도로 잘 안 합니다. 뭐 몸이 편하고 싶다 공군 가세요. 근데 나 같으면은 그냥 어차피 젊은 날에 어차피 시간은 동일해. 30 될 때까지는 사람 뒤졌다 생각하고 이 일을 존나 해야 돼. 30대부터도 일을 뒤지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구간을 그냥 맵 빠르게 맞고 그냥 빨리 나와. 여기서 경험 쌓고 나라에 그냥 몸 바친다 이 생각으로 그냥 갈아놓고 나오면은 막 2, 3억씩 땡기는데 뭐 깔끔하게 그냥 해군 가가지고 그냥 배 존나 타고 뭐 이런저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고 멘탈 다 단단해져가지고 딱 나와서 사회 나오면은 사회가 물론 힘들죠. 힘든데 해군 배 탔던 사람들 중에서 사회가 지옥이다 이런 말을 솔직히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뭐 힘들긴 해. 그건 인정해. 이 돈을 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 힘드니까 이렇게 받아가는 거 아니야. 육군 GP, GOP도 힘드니까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육군에 가서 GP, GOP에 배치될 확률보다는 해군에 와서 대다수가 배를 타서 이렇게 받으니까 그것마저도 제가 보수적으로 저기다가 지금 계산을 한 거잖아요. 장교 같은 경우는 반만 배 타고 반만 육상에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거고 지금이 최저점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장기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해군 함정병과는 장기 복무 잘 됩니다. 그거 괜찮은 선택지다. 난 그렇게 생각해. 안 맞으면 7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이런 거 골라서 해. 그리고 할 때는 진짜 뭐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면 그만인 거고.